이어서 보겠습니다. 6.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 단기. 한번.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일단은 단기. 자, 우리가 이제 또 전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는 노동 플러스 자본이 있다. 여기서 단기란, 여기서 만약에 단기다 그러면은 단기는 바로 노동만, 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단기는 바로 노동만 존재할 때가 단기다. 그 장기는 뭐냐? 노동과 자본이 다 존재한다. 그러면 노동 대신에 자본으로, 자본 대신에 노동으로. 아시겠죠? 임금이 상승하면 아유 너무 비싸, 기계사, 자본으로 가고, 기계가 너무 비싸, 기계 사지 마, 사람 뽑아, 노동으로. 자본에서, 그죠? 노동에서 자본으로, 자본에서 노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장기고, 단기는 뭐라고요? 노동만, 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일 때는 노동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은 없다. 이럴 때 단기일 때의 어떤 자본을 뭐라 부르느냐? 얘는 없다. 저기 지하실에 처박혀 있다.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는 것은 노동만 움직인다. 자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우리 이 자본을 뭐라 하냐면은 고정 생산 요소. 고정 생산 요소 또는 고정 자본 또는 불변 자본 이렇게 부른다. 고정 생산 요소, 고정 자본, 불변 자본. 그리고 이때 그 노동을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하면은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또 언급됩니다.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노동만 존재한다. 이럴 때는 노동은 얘가 뭐라 하냐면 얘는 얘만 움직인다. 그래서 얘는 가변, 움직인다. 가변 생산 요소 또는 가변 자본.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본자가 들어갔다고 자본이 아니라 여기서 불변 자본, 고정 자본의 그죠? 반대급부로 대치된 용어로서 자본은 자본인데 고정된 거는 요 자본이고 변화 가능한 자본은 노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용어 정의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내용 쉬워요. 자, 보세요. 1번 단기에서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그러니까 자본은 안 나옵니다.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뭡니까? 고정 생산 요소 나오잖아요. 이렇게 고정 생산 요소, 다른 말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단기에는 자본의 양은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왜? 자본은 고정되기 때문에 변화 가능한 것은 노동만 움직이기 때문에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서는 가변 생산 요소인 나오잖아요. 가변. 이렇게 가변 생산 요소인, 다른 말로 가변 자본인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두 번째, 단기에서 기업이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생산 요소 뭡니까? 이게 자본이죠. 자본을 뭐라 한다고요? 고정 생산 요소라 부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생산 요소, 즉 노동을 가변 생산 요소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용어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세 번째, 좀 장기에서는 물론 단기와 장기의 구분인데요. 그러면 장기에서는 고정 생산 요소가 없고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다. 그죠? 노동도 자본에서 노동으로 둘 다 가변적이다. 따라서 장기에는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자본의 양도 증가시킬 수 있다. 사람 대신에 기계를 더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4번,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 요소만을 유일한 투입물로 가정할 때, 즉 생산 요소는 노동하고 자본만 있다고 가정할 때 줄 겁니다. 단기란 노동만이 유일한 가변 요소로 가정하지만
줄 거예요. 장기란 노동과 자본 모두를 가변 요소로 가정한다. 정리됩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기업의 이윤 극대화. 그죠? 요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1번에 있는 내용이라면, 자, 두 번째. 기업의 이윤 극대화. 우리 회사에서 과연 몇 명이 일할 때 가장 돈을 많이 벌 때냐? 기업은 적은데, 뭐 직원이 100명, 200명 있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규모에 맞게 5명이 될 수가 있고, 10명이 될 수가 있고, 대기업은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기업에서 이윤이 최대한 남는 장사, 이윤이 가장 높을 때, 극대화일 때가 언제냐. 이거는요, 총 생산과 총 비용과 총 수익까지 모르는 겁니다. 이번 달에 들어온 총 수입이 1억, 총 1억, 총 생산량이 얼마? 만약에 총 수입이 1억, 총 비용이 만약에 7천? 아, 그럼 3천만 원은 총 이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달에는 총 이윤이 3천이니까 돈 많이 벌었어. 말 못하는 겁니다. 왜? 다음 달에 가면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총 이윤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빵집에서 10명이라는 걸 들었었죠. 그거 연관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10명일 때, 몇 명일 때? 10명일 때 가장 우리 회사에서 적당하고 가장 좋은 인원수입니다. 10명이 있을 때가 가장 좋아. 가장 요때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1명, 한 명을 더 뽑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가는 비용이 한 명당 200입니다. 나가는 비용은 200인데, 그죠? 나가는 비용은 200인데, 들어오는 거는 50밖에 안 돼. 그러면은 11명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10명이, 10명이라는 것이 현재 최고로 좋다. 요때가 기업의, 우리 회사의 이윤 극대화라고 일단 가정하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10명에서 11명 더 뽑지 않는 이유는 나가는 임금 비용은 200만으로 되어 있지만 추가로 나가는 게 200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게 200이 안 돼. 190이다. 180이다. 그러면은 더 이상 뽑을 리가 없죠. 왜? 추가적으로 오히려 더 나가는 비용이 더 많으니까 안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니까 총 비용이 요거는 10명일 때 2천이라면 총 비용이 2,200이지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200, 들어오는 건 200이 안 된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안 뽑는 거다. 안 뽑는 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10명, 11명 전체 2,200 그러면은 요거는 총 비용인데 추가적으로, 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 우리는 한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한계 비용. 예. 한계 비용은 마지널 코스트. 우리는 MC 부릅니다. MC. 마지널 코스트. 그 다음에, 그러면 9명까지 1명을 해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9명이 있는데 9명에서 1명 더 뽑아서 10명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건 간단합니다. 자, 1명을 만약에 자르면은 나갈 것은 200이지만 비용이니까 들어오는 것은 20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1명을 자르면은 나가는 건 200이지만 들어오는 건 250이기 때문에 오히려 50만 원 손해이기 때문에 1명을 해고하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10명을 한다. 그럼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이 한계 비용이면 요 들어오는 것이 한계 수입이에요. 그죠? 한계 수입. 총 수입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한계 비용.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한계 수입인데 마지널 레비뉴. 그래서 이거는 마지널 레비뉴. 그래서 MR입니다. 그냥 항상 얘는 뭡니까? 요 뒤에 거는 MC가 MR보다 크잖아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뽑는다. 그러니까 요때는 뭡니까? 요때는 이윤 극대화 지점이 아니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반대로 얘는 뭐예요? 얘는 한계 비용이 이만큼이면 한계 수입이 이만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안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뭡니까? 얘는 한계 비용 MC가 한계 비용 뭡니까? MR보다
한계 비용 MR보다 어떻습니까? 항상 작다. 그래서 한 명도 없다. 한 명 뽑았습니다.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세 명이, 네 명이 쫙 뽑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될 때까지 계속 어때요? 고용량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C가 MR보다 작을 때에도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아니고, 왜? 요 10명일 때, 요 10명일 때 우리가 이제 이윤 극대화라고 지금 가정한 거니까, MC가 MR보다 작을 때도 아니고, MC가 MR보다 클 때도 아니라면, 결국은 얘가 뭐냐? MC, 한계 비용과 MR, 한계 수입이 같을 때가 바로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다. 같을 때.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것이 바로 기업의 극대화. 그러니까, 여기 직원을 없어지면 한 명, 두 명, 세 명 뽑을 때 MC와 MR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고용량을 늘렸다가 같아지는 요 지점에서 멈춘다. 왜?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더 비용이, 즉, 한계, 여기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뽑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총 수입이 얼마냐, 그죠? 총 수입이 얼마냐, 그러면 총 수입은요, 총 이윤. 총 수입보다 총 이윤. 그래서 총 이윤 합시다. 총 이윤. 남는 총 이윤이 얼마냐 한다면 얘는 총 수입에다가 총 비용을 빼주면 되는데, 맞죠? 그죠? 되는데, 우리가 이윤 극대화에서는 다르죠? 얘는 바로 뭘 빼는 것이죠? 한계 수입이죠. 한계 수입. 수입인 MR에서 빼기 한계 비용. 빼주면 얘는 뭐예요? 한계 이윤이죠. 그렇죠? 한계 수입에서 한계 비용을 빼주는 것이 한계 이윤이다. 그러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한계 이윤이 얼마일 때냐? 바로 0일 때이다. 왜 그럴까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 즉 한계 수입인 MR과 한계 비용인 MC가 같을 때, 요 같을 때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지점이므로 같을 때는 빼면 항상 나오는 답은 0이죠. 결국은 한계 이윤이 0일 때 기업의 이윤 극대화다. 그래서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같아질 때까지 계속 고용량을 늘린다. 이때는 항상 MC가 MR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는 바로 반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요것만 이해하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경제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상가로 2번 기업의 이윤 극대화. 1번 기업의 총 이윤은 생산물을 판매해서 얻은 총 수입에서 생산에 투입된 총 비용을 뺀 것이다. 그 총 이윤은 토탈 프라핏 이렇게 합니다. 총 수입 빼기 총 비용. 2번 기업의 총 이윤이 극대라는 얘기는 남는 이윤이 가장 높을 때라는 것은 극대점에는 더 이상 마지막이니까 증가분이 없으므로 총 이윤의 증가분, 즉 줄거세요. 한계 이윤은 0이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되는 겁니다. 요것만 읽어가지고 이해 안 돼요. 즉 한계 이윤은 0이다. 한계 이윤은 한계 수입 MR에서 한계 비용 MC를 뺀 것이므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된다. 왜? 클 때나 MC가 작을 때나 클 때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아니니까 결국은 같을 때다. 이렇게 유추했죠. 박스 안에 나오죠. 그죠? 예. 한계 이윤 이꼬르 한계 수입 빼기 한계 비용이다. 3번 기업은 노동한다는 일을 추가로 투입해서 좋습니다. 이거는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우리 조건을 설명해 봅시다. 조건. 자, 봅시다. 한계 비용 쓸 때는요. 왼쪽에 한계 비용 쓰세요. 왼쪽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이 뭡니까? M 마지널 코스 요거 하고 한계 수입 마지널 레비뉴 MR이 같을 때이다. 근데 시험에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딱 안 주어지고 다른 형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요 알겠죠? 알겠죠? 자, 왜냐면 제가 또 여기다가 또 다른 거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우겠습니다. 요걸 좀 설명 들으면은, 아, 맞아. 저렇게 쉬울 수가 있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될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임금이 만약에 150이다. 뭐, 150만 원, 이건 얼마든 간에. 그 다음에 생산물 가격이 뭐 100이다. 이럴 때 만약에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노동 투입량, 한 명, 두 명, 세 명 요거고요. 자, 밑에 게 총 생산량입니다. 총 생산량. 자, 잘 보세요. 자, 직원이 한 명도 없을 때 생산량도 당연히 없죠. 직원이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네 명일 때, 5명, 6명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5, 6개. 한 명일 때 2개 만들고, 2명일 때 만약에 4개 만들고, 7개 만들고, 8.5개 만들고, 9개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임금이니까 나가는 비용이, 자, 잘 들어보세요.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죠? 나가는 비용이 150입니다. 그러니까 총 비용도 50이고, 추가적 한 명도, 한 개 비용도 150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든 개수를 보니까 2개예요. 2개. 2개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이지, 100. 100이니까 들어온 수입은 얼마입니까? 200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 개 위액이 이제 한 개 비용 M C고 밑에 건 한 개 수입입니다. 수입이죠? 자, 당연히 같아질 때까지 계속 고용량을 늘린다. 항상 MC가 MR보다 항상 적다. 조금 더 지우기 전. 그죠? MC가 MR보다 항상 적다. 그러니까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계속 늘린다. 자, MC가 MR보다 적잖아요. 150, 200이니까. 그러니까 같을 때까지 고용량을 늘린다. 한 명도 없는다. 그러면 총 비용은 300이지만 2명이니까 한 개 비용은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은 150이죠. 자, 이렇게 했죠. 총 수입은 400이에요. 근데 한 개 수입은 추가적이니까 추가적으로 또 2개 적으에 2개 곱하기 100이다. 200이다.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 150. 추가적 들어오는 돈 200. 항상 MC가 MR보다 작다. 그렇죠? 얘가 작다는 얘기죠. 또 같지 않죠? 또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계속 늘린다. 이렇게. 총 비용은 450이죠. 3명이니까. 한 개의 비용은 150. 자, 들어오는 거. 총 수입은 700이지만 한 개 수입은 차이가 3개잖아요. 3개 곱하기 100. 300이죠. 즉 MC가 MR보다 작죠. 자,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총 비용은 4명이면 600이에요. 하지만 한 개 비용은 똑같이 150이죠. 그죠? 얘는 얼마죠? 자, 총 수입은 850이지만 나가는 한 개 수입은 1.5 곱하기 100. 그래서 얘는 150입니다. 다 됐죠. 즉 한 개 비용도 150, 한 개 수입도 150. 아, MC와 MR이 같다.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몇 명일 때 직원이 4명일 때 끝. 직원이 4명일 때 가장 돈을 많이 벌 때이다. 3명으로 끝났다면 바로 나가는 건 150이고 들어오는 건 300이기 때문에 150만 원이 더 벌 수 있는데 못 본 거기 때문에 임금대가 아니고, 만약에 한 명 더 뽑으면 나가는 건 150인데 들어오는 건 50이에요. 그죠? 들어오는 건 50이고 나가는 게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100이 더 많기 때문에 뽑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 회사는 4명일 때가 가장 좋다. 김밥집 가면 직원이 보통 4명 있죠. 이게 뭐라고요? MC와 MR이 같을 때, 즉 직원 4명일 때가 가장 좋을 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제가 잠깐만요. 아무거나 볼게요. 자, 요거 볼까요? 요 2는요, 뭡니까? 2. 요거죠. 요 2하고 4 사이, 요거는 2. 요거는 3. 자, 요거는요,
그냥 2, 4, 7은 총 생산량이라면 2, 2, 3, 1.5 얘는 뭐예요? 한계 생산량입니다. 근데 이게 노동과 관련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노동이라고 붙이는 뿐이에요. 얘는 뭡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떨어진다. 그죠? 올라가다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량 또는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성 다 같은 말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나온 겁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한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한다.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물요,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성, 한계 생산력 다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또 물자 빼버리고 그냥 노동의 한계 생산까지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잘 보세요. 원칙은요, 여기 노동의 한계 생산물 곱하기 이거 100, 100이잖아. 그러면 2, 2, 3, 1.5는요, 만약에 여기서 왜 1.5가 나오느냐? 8.5 빼기 7이니까 1.5가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자, 노동 투입량이죠.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분의 원칙은요,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에요. 뭐가? 요거 뭐라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은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성, 한계 생산력 다 맞는 거죠. 또 한계 생산물 또는 나처럼 아예 안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 용어로 뭐냐면 MPL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동을 빼면은 여기 L자 레이버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 한계가 마지널, 그죠? 생산은 뭡니까? 프로덕트 요겁니다. 책에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MPL 그냥 노동을 빼면은 MP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PL. 얘도 봐요. 한계 비용은 뭡니까?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는 MC예요. MC. 얘는 MR이잖아요. 만약에 노동의 한계 비용은 MCL인데 어쨌든 기호를 붙이냐 안 붙여야 차이지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잖아요. 이것도 노동의 한계수 하면은 MRL인데 없으니까 L 안 쓴 겁니다. 얘는 있으니까 써준 겁니다. 요게 MPL이 뭐냐? 노동의 한계 생산, 즉 MPL을 구하는 공식이 뭐냐? 요겁니다. 여기가 왜 1.5가 나왔습니까? 원래는 4 빼기 3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이죠.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요 분의 총 생산량의 증가분입니다. 총 생산량의 증가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분모는 항상 1이에요. 여기가 왜 1.5냐? 4 빼기 3분의, 자, 보세요. 그러면 4 빼기 3분의 8.5 빼기 7 해서 1.5가 나온 겁니다. 분모는 항상 1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그냥 분자인 요것만 계산해도 나오지만 정확하게는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왜냐? 시험장 가서 시험 볼 때는 분모가 1이 안 되게끔 내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3은 왜 나왔냐, 3은. 저 3은 7 빼기 4, 3. 맞아요. 그게 아니라 3 빼기 2분의 7 빼기 4 해서 3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동의 한계 비용은 뭐 노동의 자 붙이면 여기 기호로서 MCL만 붙이는 게 다니까요.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요거고요. 그러면 노동의 한계 비용은 뭐냐? 150 요거잖아요. 올라가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아니죠.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분의 총 비용의 증가분이 원래 맞는 겁니다. 뭐라고요?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분의 노동의 한계 비용. 이거 적어볼게요. 노동의 한계 비용은 즉 MC 또는 MCL은 이런 뭐라고요? 요거 노동 투입 항상
노동투입량 얘의 증가분은 이거든 똑같습니다. 분모는 노동투입량의 증가분. 요것도 공식도 해야 됩니다. 노동투입량의 증가분 분해 뭐라고요? 여기 한계 비용이죠. 즉 총 생산량이 아니라 요건 요 밑에 거고 얘는 바로 총 비용. 총 비용의 증가분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4명일 때 여기 왜 150이냐.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이면 3에서 4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 빼기 3분의 이 얼마죠? 비용이 총 비용 얼마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요 4명일 때는 얼마죠? 4명일 때 한 명일 150이니까 그죠? 600이죠. 600이고 3명일 때 얼마입니까? 450이잖아요. 그러니까 450 총 비용이 450에서 4명일 때 600이니까 그 차이가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650 빼기 600 빼기 450 해가지고 150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항상 얘도 뭡니까? 노동 투입량이 0, 요걸 봐서는 분모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요 위에 것만 봐도 150이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 공식 알아줘야 됩니다. 왜? 마찬가지로 여기가 분모가 뭐 0, 5, 10, 5, 10, 15, 20 이렇게 분모가 1이 안 되게끔 문제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대로 나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문제집에 분모가 1이 안 나오게끔 나온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 공식은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나오잖아요. 밑에. 그죠? 예. 동그란 3번. 그 밑에 박스 있죠? 예. 그래서 일부러 2개 박스에 있는 공식을 다시 한번 요걸 통해 가지고 본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은 한계 수입 MR은 요거 MPL, 즉 노동의 한계 생산인 MPL 곱하기 100은 요거잖아요. 가격. 생산물 가격이고 요걸 곱해 나온 것이 자 보겠습니다. 요건데 즉 한계 비용은 결국 뭡니까? W 임금이 임금. 얘는 바로 임금을 말하는 임금. 똑같죠? 150 임금이잖아요. W 또는 임금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로 한계 수입은 결국은 뭐냐? 요 2개를 곱한 값이다. 그럼 여기 2, 3 요거다.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 즉 MPL 생산 다음에 생산물 생산성 맞지만 저 같은 경우는 뺍니다. 아예 안 빼고 씁니다. 안 빼고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곱하기 생산물 가격 즉 P다. 즉 MPL 곱하기 P다. 아시겠죠? 그럼 요것이 곱하게 되면요. MPL 곱하기 P는요. P가 앞으로 오면서 V로 바뀝니다. VMPL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성인데 아예 여기는 한계 생산물로 그냥 통시켰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다고요? MPL 곱하기 P는 VMPL 요거다 그 얘기예요. 즉 VMPL과 W가 같을 때가 곧 MC하고 MR하고 같을 때랑 같은 거다 그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기업은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해서 얻은 생산물의 증가분, 즉 노동의 한계 생산물, 물질 넣은 겁니다. 물을 시장에 판매하여 얻은 금액, 즉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즉 VMPL은 결국은 요 2개 곱한 것이다. 가로 안에 VMPL은 MPL 곱하기 P. 그쵸? 요거와 노동 한 단위에 지급되는 임금, 즉 W를 비교하여 노동의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방금 말한 요 공식, 요거 VMPL이고요. MPL이고요. 밑에 노동의 한계 비용은 노동의 한계 요거다. 요거 그냥 MCL로 그저 안 쓰고 그냥 요거니까 똑같이 해서 공식이 요거다. 그래서 요거 2개 공식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걸로 보고 그러면 더 쉽게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요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 뒤에 단원별 문제 풀이집이 있습니다. 자, 뒤로 몇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자
14번. 몇 번? 예, 14번. 봐봐요. 14번.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자, 뒤에 문제 14번.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무조건 뭡니까? 완전 경쟁입니다. 경쟁은요, 무조건 이 불안전 경쟁이다, 독과점 기업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불안전 경쟁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완전 경쟁입니다. 완전 경쟁이 뭡니까? 누구나 똑같은 조건하에 똑같이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경제학에서 우리 노동 경제니까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이잖아요. 일반 경제에서는 그냥 수요가 공급이에요. 콩나물 가격이 오르면, 그죠? 콩나물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는 감소합니다. 하고 비싸 안 사먹어. 콩나물 가격이 떨어지면 어때요? 싸네 사먹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실무 가면은 콩나물 가격이 올라가도요, 사먹을 사람 사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실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내려지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조건 똑같아야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자, 500명, 월급이 500에서 400으로 떨어진다. 이럴 때, 그러니까 1000명이 전부 다 임금이 500이다. 말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이 주어져야지만 경제학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논리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완전 경쟁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 경쟁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이게 뭐죠? MPL이. 한계 생산량,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성, 한계 생산력, 다 같은 말입니다. 빼버리고 그냥 한계 생산, 이렇게도 봤고요. 10개이고, 생산물 가격이 500원이며,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라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자, 항상요, 이렇게 하겠죠. 왼쪽에 한계 비용, 오른쪽에 한계 수입을 나가겠죠. 여기서 비용을 합니까? 이 문제 14번에 바로 4,000원, 4,000원. 예를 들어, 4,000. 이꼬로. 자, 한계 비용이 임금이니까 4,000이고요. 얘는 뭡니까? MPL 곱하기 P잖아요. MPL이 몇 개죠? 10개고. 그러니까 10개 곱하기 500이잖아요. 당연히 지금 서로 안 맞겠죠. 왜? 현재 기업의 이윤 극대화 지점이 아니니까 극대화 지점일 때는 어떠냐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안 맞죠. 그럼 이거를 맞게 하려면은 얘는 이미 벌써 5,000이에요, 5,000. 5,000, 5,000. 그럼 얘는 뭡니까? 똑같이 얘도 5,000으로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뭡니까? 얼마만큼? 1,000만큼 고용량을 증가시킨다. 아까 지웠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MC와 MR이 같아질 때까지 1명, 2명, 3명 고용량을 계속 늘린다. 그만 늘린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때는 뭡니까? 항상 요건에 갈 때는 항상 뭡니까? MC가 4명 갔다가 여기는 0, 1, 2, 3은 항상 MC가 MR보다 작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뭐예요? 요거를 바꿔버리면 어떻습니까? 항상 얘는 요거잖아요. 그죠? 4,000은 바로 MC는 MR보다 작다. 그러니까 같아질 때까지 5,000, 1,000을 더 추가해서 1,000만큼 5,000 될 때까지 고용량을 늘린다. 이게 답이잖아요, 답.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하나 더 15번 보세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3개이고 생산물 가격이 1,500원이며 단위당 임금이 3,000원이다. 고용량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그래서 그대로. 자, 항상 한계 비용이 왼쪽이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000. 3,000 쓰시고. 오른쪽은 뭡니까? MPL이 얼마죠? MPL이 3개. 그러니까 3 곱하기. 그 다음에 가격이 1,500이죠. 1,500이다. 썼어요, 이렇게. 요거구나. MC가 MR보다 작구나. 처음이죠. 크다 그러면 뒤쪽이죠. 작구나. 그러니까 같아질 때까지 얘는 4,500이고 얘도 똑같이 4,500으로 하려고 하면 어때요? 1,500만큼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계속 늘린다. 증가시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4번 같은 경우는 정답 3번.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15번 마찬가지죠. 노동의 고용량을 어떻게? 그렇죠. 1번. 증대시킬 것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 14번과 15번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할만하죠? 예.
동그라미 4번.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앞으로 넘기세요. 다시. 자. 4번.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즉 VNPL과 임금 W와, 그죠? W가 같아질 때까지, 그것이 결국은 MCO MR이니까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하는 것이다. 거기 공식 읽어주시고요. 5번. 기업은 노동 한 단위를 추가 고용했을 때 얻게 되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VNPL이 임금보다 크다. 그러면 뭡니까? 이쪽으로 부동화가 이렇게 간다. 갈 때는 결국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계속 뭡니까?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늘리고, 그 말이죠. 그죠? 노동, 줄구세요. 노동 투입량을 늘리고, 반대로 작을 때는 이럴 때. 즉, MC가 MR보다 클 때는 여기 4명보다 5명, 6명, 요때는 오히려 뽑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때는 뭡니까? 줄구세요. 노동 투입량을 줄인다.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3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3번까지 하고, 잠깐 보겠습니다. 자, 3번.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다. 요거.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다. 이것이 2, 2, 3, 1.5, 그 다음에 0.5, 계속,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가겠죠. 계속 떨어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요, 현재 직원이 3명이 있는데, 만약에 기계도 3대가 있습니다. 그럼 한 대당 한 명씩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사람 수하고 기계랑 숫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문량이 늘려가지고 더 생산해야 되는데, 자본, 즉 기계는 고정시켜두고 사람만 4명, 5명 뽑아버리면, 물론 사람이 더 들어오니까 어떻게든지 총 생산량은 증가는 하겠죠. 하지만 기계는 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는 하지만 증가폭이 뽑으면 뽑을수록 증가폭은 감소하죠. 4명일 때는 이만큼 증가, 그 다음에 이만큼 증가, 그 다음에 이만큼 증가, 증가는 하지만 증가하는 감소폭이 가면 갈수록 적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4명이면 기계도 4대, 기계 4대, 사람이 5명이면 기계도 5대인데, 기계는 3대이고, 사람만 4명, 3대 5명, 3대 6명.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소폭이 적을 수밖에요.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다 읽어봐야 됩니다. 다른 생산 요소인 자본을 고정시켜두고, 즉 기계는 방금 설명처럼 3대로 고정시켜두고, 가변 요소인 노동을 계속 3명에서 4명, 5명, 6명 투입하면 총 생산물은 증가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MPL은 일정 시점부터 체감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즉 체감이란 감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증가폭이 가면 갈수록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할만합니까? 예. 일단 요까지. 예. 원래는 좀 더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잖아요. 요까지 또 끊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쌍가로 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